심양의 중심지에 위치한 목적지는 중국 공안들이 주로 사는 치안이 완벽한 동네였다. 자신을 심양까지 안내한 조선족 장백 사람은 여기는 심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며, 그러나 외출하면 대화가 안되고 수상하게 보여질 수 있으니 절대 외출은 삼가고 집에서 휴식만 취하라고 말해주었다. 심양에서 탈북 브로커에게 연락한 장백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했다. 심양에서 인천항까지 한 사람당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3명이니까 7,500만원을 달라고 한다. 어쩔 셈이냐? 너무 과하다. 듣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 내가 남은 돈이 1만 달러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 3명에 대한 인천항 탈출에 10,000달러로 해결하자. 이렇게 협상을 해서 10,000달러로 합의를 하고는 3일 후에 심양을 출발하기로 하였다. 브로커가 말했다. 한국 비자와 여권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항만에서 중국 공안이나 옆에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라. 공안에게 다 손을 써놨으니 아이를 얻고 통과하면 된다. 절대 서툰 중국말을 하면 그대로 끝장이다. 이 전문 브로커는 다른 한국인의 사진이 붙은 여권과 여객선 티켓을 준비해서 이씨 일행에게 건네주었다. 북한에서 압록강을 건너며 탈출하는 과정이 중국을 거치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목숨을 건 여정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토록 갈구하던 인천항에 입국하면서 대한민국 땅을 밟은 이주영 씨는 마침내 탈북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심양을 거쳐 인천에 도착한 이 씨의 회고. 2007년 3월 북한을 탈출하면서 집에 모아둔 전 재산만 8,000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탈북 브로커들은 내가 엄청난 재력가인 줄 알고는 인당 2,500만원을 요구하였다. 협상을 통해 3명의 가족이 인천항까지 성공적으로 입국하는데 10,000달러로 합의를 하였다. 당시의 탈출 과정은 정말 목숨을 건 아찔하고 무모한 도전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겨 겨우 탈출에 성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인천항에서 정부기관에 넘겨진 이 씨와 그의 가족들은 정밀조사를 받고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이 씨 가족은 2개월간의 남한 생활에 대한 정착 교육을 받았고 2007년 6월 말에는 퇴소 절차를 밟은 뒤 그는 직업교육으로 용접을 선택하여 배웠다. 전남 광주에서 6개월 동안 용접 기술을 배운 그는 통영의 한 조선소에 입사하였고 3개월 동안 산소용접과 자동용접 교육을 받은 후 배를 만드는 용접공으로 남한 생활을 시작하였다. 조선소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매일 야근을 한 덕분에 400만원의 월급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작은 규모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이 씨 가족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고 보금자리인 집도 장만하였으며 2009년에는 북한에 남겨진 아들을 탈북 브로커에게 부탁해 1,400만원 주고 데려왔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그는 조선소 동료들과 스키를 타러 강원랜드에 왔다가 카지노를 운명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카지노를 구경도 못했는데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카지노장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말로만 듣던 카지노를 직접 대하게 되니 가슴이 쾅쾅 뛰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전문 도박사로 성공하는 것에 목표를 걸자 30만원으로 몇백만원을 따면서 카지노 게임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다는 사실도 실감하였다. 이듬해 2010년에 접어들자 이 씨의 강원랜드 출입 일수는 갈수록 늘어났고 돈을 탕진하는 일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는 게임 실패에서 분노하거나 그날의 운이 나빠 돈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게임에서 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나름대로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사람이 만든 게임인데 돈을 따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바카라와 블랙잭, 다이사이, 빅휠, 룰렛 등 카지노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나름대로의 승률을 계산하면서 그는 게임을 이기기 위한 묘수 시스템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 씨는 최대 베팅이 30만원에 불과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씨는 2010년부터 강원랜드 출입이 많아졌고 바카라와 블랙잭은 물론 룰렛, 빅휠, 다이사이 등에 대해 한 가지씩 베팅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개월에 걸쳐 한 종목씩 게임을 익히고 어떻게 해야 베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았다. 이후 그는 2012년 처음으로 필리핀과 마카오 카지노를 방문하였다. 최소 베팅 금액과 최대 베팅 금액의 차이를 보고는 또다시 놀랐다. 강원랜드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2013년 초 강원랜드에서는 고객이 절대로 카지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강원랜드에 출입정지 신청을 하고 발길을 끊었다. 고 그는 전한다. 이 씨는 바로 마카오로 거처를 옮긴 뒤 자신이 연구한 베팅 방법과 시스템에 대해 실습하였고 어떤 베팅이 카지노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씨는 우연하게도 마카오에서 한국인 프로 도박사를 만나 한 단계 도약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해군 장교 아들로 태어난 도박사를 마카오에서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도박 근성이 많은 친구였는데 초등학교는 연필 따먹기, 중학교에서는 슬롯머신에 빠져 지냈다고 들었다. 또 호주 유학을 가서는 카지노에 빠져 학비를 숱하게 탕진하였다. 졸업 후 호주에서 무역업을 하면서는 카지노 게임 연구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전문 갬블러를 만나 게임 분석과 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후 그는 건축업으로 성공한 뒤 카지노 게임은 즐기는 차원에서 부인에게 허락을 받고 일정 금액만 베팅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었다. 호주에 산다는 이 친구로부터 중요한 학습과 함께 많은 것을 배웠다. 북한에서 인민군 3개 군단을 먹여 살렸던 경제 엘리트 이 씨는 마카오 카지노, 원정 학습과 우연히 만난 도박사를 통해 카지노 타짜를 향한 나름의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 또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해 맥심 솔레이어 카지노에서 실전 베팅을 하다가 카지노 고수에게서 전문 도박사의 조건 등에 대해 배웠다. 전문 도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뛰어난 머리와 마인드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냉철한 판단력과 합리적인 이성은 물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끈기와 근성을 갖추는 것도 기본이다. 특히 강한 체력과 정신력은 언제나 필요로 한다. 아울러 최소 한두 개 국어는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감정 절제에 인내심과 품위 그리고 신사도를 갖춰야 도박사 자격이 있는 셈이다. 이어 강원랜드에서 만난 대한항공 기장 출신의 도박 중독자도 이 씨에게는 더할 수 없는 훌륭한 스승이었다. 30대 초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윤정호 씨는 해외 수십 곳의 카지노를 섭렵한 자로 2011년부터 강원랜드 도박 중독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윤정호 씨는 카지노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를 설명해 주었다. 라스베이거스는 도박과 환락의 도시다. 카지노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젊은 여성 호스티스들이 발라 차림으로 술과 음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손님들의 눈을 현혹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돈을 잃도록 유혹한다고 보면 된다. 현란한 기계음과 화려한 조명 및 바닥의 양탄자마저도 고객을 유혹하는데 이용된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돌려 손님들이 몸을 덮이도록 술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술을 마시면 실내 온도를 높여 취기가 빨리 퍼지게 한다. 술은 무제한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초보자도 카지노에서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딸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는 미끼에 불과하다. 로스앤젤리스에 사는 성공한 교포가 2만 달러짜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20만 달러짜리 차를 타고 오는 곳이 라스베이거스라는 표현이 있다. 20만 달러짜리 차는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다. 돈을 몽땅 탕진하고 자가용까지 처분한 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것을 빗댄 말이다. 특히 이주영 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 카지노 경험이 풍부한 대한항공 기장 출신 윤정호 씨의 이야기에 심취했다. 미국 동부지역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였다. 돈 많은 현지 한국인 교민을 카지노에 유치하기 위해 고심하던 한 호텔은 뉴욕 한인회의 유명 인사 12명을 초대했다.
뉴욕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큰 한인회의 간부와 백만장자, 발이 넓은 비즈니스맨 등이 대상이었다. 전용기 편으로 한인들을 호텔에 초대한 카지노 측은 고급 와인을 곁들인 특별 만찬을 제공하였다. 만찬이 끝난 후 호텔에서는 카지노 투어를 안내했다. 카지노 게임에 문외한인 한인들은 게임에 손사래를 쳤으나 평소 도박을 즐기던 김 사장은 바카라 게임을 시작했고 이날 70만 달러를 횡재했다. 식당을 하는 김 사장이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70만 달러의 대박을 잡았다는 소식은 뉴욕에 돌아온 즉시 한인 사회에 퍼졌다. 그러자 한인회는 김 사장처럼 대박을 잡기 위해 애틀랜틱 시티로 향했다. 그러나 한인 사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실하게 돈을 벌던 교민들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이 꼬리를 물었다. 70만 달러를 딴 김 사장은 이후 200만 달러를 잃었다. 이 카지노가 김 사장에게 70만 달러를 잃은 것은 작전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카지노에서 대박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그 카지노는 한인들의 돈을 빨아먹으면서 오히려 카지노가 대박을 잡았던 것이다. 카지노는 이런 것이다.